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고요. 제 이름은 이동희 그럽니다. 전화번호는 010-3564-0283 그러고요. 이렇게 첫날부터 전화번호 적어준 교수님 있던가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저는 왜 적어주냐 그러면 제가 담당하는 게 이 부동산 공법이고, 부동산 공법은 주 내용이 터집니다. 주 내용이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개사 공부하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뭐 질문한다든가 상담한다든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모르니까 간단하게.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처음에 우리가 중개사 공부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마라 그러던가요? 아니면 너무 쉽다 그러던가요? 옛날에는 중개사 공부하면 되게 좀 무시를 많이 했거든요. 무슨 학원 가냐고. 뭐 누구 엄마는 2달에 땄다는데 학원 한다고. 근데 요즘은 그 얘기가, 옛날에는 한 80%가 쉽다 그러면 20%는 어렵다 그러고, 요즘 반대가 되거든요. 80은 어렵다 그러고 20은 쉽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이 1년 공부하다 보면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도 학원 다닌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학원도 안 다녔는데 학원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이 되게 많이 알 줄 알고 토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1년 공부해도 토지 상담하기 좀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제가 이제 거기에 맞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상담할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하려면 이게 시험 위주가 아니고 실무 위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단 학원 오게 된 계기가 실무가 아니고 시험이잖아요. 그럼 앞에서 저도 시험에 맞게끔 강의하고, 그럼 아무래도 이게 상담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요. 그러는데도 여러분 속사정도 모르면서 주변 사람들은 자꾸 질문한다는 얘기예요. 그 질문이 들으면 내가 이번에 여기 이런 땅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팔려고 하는데, 질문이 들으면 판단하지 말고 그 질문 가지고 저한테 전화번호 줬으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입니다. 기획부동산. 지금 아마 이 주변에도 분명히 기획부동산 걸렸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걸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 어떻게 방어할 건가?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어떻게 뺄 방법은 없어요.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나름대로 1년 기획부동산 방어 엄청 많이 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냐 그러면, 연변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은 뭐하러 왔겠습니까? 돈 벌려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언어가 되죠. 조선족이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연변서 조선족들이 와가지고 이분들이 돈 벌려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사기를 쳐요.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사기치냐 그러면, 이게 기획부동산이 옛날의 기획부동산, 지금 기획부동산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옛날에 기획부동산은 강원도를 많이 넘어왔는데, 이렇게 산이 있다 그러면 이 산을 갖다 평당, 옛날 평당 10,000원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아먹습니까 하면 100만원에 팔아먹어요. 누가 이걸 속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3달 공부해도 이런 사람들 걸리면 99%는 속아요. 넘어가요. 구조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이런 산이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산이 있다 그러면 개발 계획을 우리는 이렇게 지금 시내라든가 평지는 우리나라 인터넷 지도가 원체 잘 돼 있으니까 집원 주면 그 땅을 찾아내는데, 산에 들어가서는 전문가 보고 떠나가지고 그 집원 찾아낼 수가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제가 기획부동산입니다. 10,000원에 땅을 주고 샀습니다. 산 샀어요. 이걸 갖다 이제 분할 해가지고 이걸 갖다 평당 얼마씩 100만원씩 팔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10,000원을 사가지고 100만원을 판다 그러면 사겠습니까? 안 사지.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가? 여기에 일단 뭐가 생깁니까 하면, 여기에 지금 스키장을 갖다 만들 것이고, 여기 스키장 만드는데 이번에 여기에 뭐가 발견됐냐 그러면 온천수가 나오는데, 이 온천수가 이 성능이 너무 좋아요. 성분이 너무 좋아. 온천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또 뭐 하고요? 온천 개발하고, 여기 또 뭐 하고요? 스키장하고. 그러면 온천 개발 스키장인데 멀리가 아니고 바로 옆에 있다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쪽 길을 통해서 올 것이고, 이렇게 개발을 한다면 이게 개발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10,000원이지만 여기 바로 옆에서 바로 붙어 옆에 있는 산이 여기서 이런 개발한다 그러면 스키장 만들고 스키장에다 무슨 개발을 못 할 거 아니에요.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밑에가 개발하지. 근데 여기서 온천 나온다고. 온천 나오는데 이쪽은 개발이 힘들다. 우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1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 된다. 근데 여러분한테 100만 원 팔겠다. 저는 많이 잡을 필요 없어요. 맨 앞에 사람, 이 사람이 분위기 좋으니까 한 사람만 딱 잡아요. 한 사람. 이분 딱 잡으려면 이분을 제가 설득하면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오기 이분은 여기에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하는데 사람 돈은 한계가 있어요. 투자하고 난 상태에서 더 이상 돈이 없다는 얘기요. 아니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거냐고. 주변에 친구들 다 데려와요. 친구 다 데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저에 대해서 이게 기획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완전 저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이렇게 완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기에 대해서. 이 사기치는 기획부동산하고 일반 기획부동산인데 일반 기획부동산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안 되는 땅을 10,000원을 사가지고 개발대금 해가지고 20,000원을 팔아먹는다, 30,000원 팔아먹는다. 정상적인 기획부동산. 그건 괜찮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기획부동산보다도 사기치는 기획부동산이 말은 훨씬 잘해요. 꾸미는 거 훨씬 잘 꾸며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100% 속았어요. 속아가지고 그냥 신뢰하다 보니까 그 다음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믿어, 이 사람. 그 다음 사람 얘기. 그 다음 사람 얘기. 그 다음 사람. 그러고 결국 간 게 조선족까지 갔어요. 조선족 갔는데 이 김영성 박사라고 전 아는 분의 김영성 박사는 그분 글 보게 되면 지금 평택에 이 사람이 지금 돈을 갖다 얼마를 사기쳤냐 그러면 5,250만 원, 5천만 원인데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이분이 이 돈 모았습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평당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하면 350. 이게 옛날 기획부동산이고 요즘은 이게 기획부동산이에요. 지금 이런 기획은 대한민국에 이런 기획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기획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얼마에 판다고요? 350 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평 팔았답니까? 15평 팔았습니다.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좀 답답한 것은 15평 사가지고 뭐 할까요? 15평을 팔까요? 못 팔아요. 대한민국 법에서 못 팔아요. 그런 것 같아요. 10,000평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평이다. 그러면 10,000분의 얼마라고? 10,000분의 15 이렇게 팔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로 판다고 그래요? 지분거래입니다. 지분거래. 그래서 지분거래는 90%는 기획이다 생각해야 돼. 웬만하면 지분거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사람 땅 사서 이만큼 10,000평 샀어요. 15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런 거래를 하는데 이 우리나라 국민을 갖다 넘어서 가지고 이런 사람까지 지금 속여먹는 게 기획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 주변에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사람 나온다는 얘기예요. 15평 사야 되는데 얼마인데? 5,250인데 이거 2년만 지나면 이게 얼마 돼요? 800이 돼요. 800 이렇게 말한다고. 2년 지나면 800 된다고. 근데 내가 15평 사야 되겠는데 돈이 5,250밖에 없어요.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현재 내 주문이 얼마밖에 없어요? 4,000밖에. 그럼 전화하겠죠. 야 급한데 너 나한테 얼마만? 1,200만 빌려달라고. 아니면 네 지분 그만큼 인정해 줄게. 이런 연락이 왔을 때 어쩌라고요? 그 땅 집원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하면 그 정도는 제가 방어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전화번호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전화 주면서 궁금하면 질문해서 사고 치지 말고 사고 치고 난 다음에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금만 딱 들어갔다면 방어합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나오세요. 계약금 얼마입니까 이거? 520. 아깝지만 포기하고 나오세요. 그게 훨씬 더 좋으니까. 계약금 들어간 상태다. 근데 중도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방어를 하려고 전화번호 줬더니 전화 은근히 많이 옵니다. 교수님 있잖아요. 지금 이 강의하는 게 전국 나가거든요. 전국에서 동강 듣는 분들이 은근히 전화를 많이 해요.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요. 땅 살려고 그러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70에 사고 싶은데 파는 사람이 자꾸 90에 판대요. 교수님 좀 깎아주세요. 이건 질문이 아니죠, 이것은.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제가 그
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저 다 안다 그러면 제 얼굴 들이대고 깎아주겠죠? 다 압니까? 절대 몰라요. 저라고 무슨 줄 깎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땅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처음부터 접근하지 말고 싸게 사고 싶으면 처음부터 전화를 했으면 차라리, 자, 여기에 이 땅이 있다, 이 땅이. 내가 보기에 나는 이 땅이 딱 좋아요. 이 땅이 지금 얼마에 나왔는가? 이 땅을 사고 싶은데 주변에 팔려고 내놓지 않는데 이게 지금 주변에 대충 보더니 시세가 3억입니다. 3억. 시세가 3억이요. 이게 만약에 매물로 나오면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3억이면 우리가 중개 수수료 얼마 줘야 되는가? 여러분 합격하고 난 다음에 3억짜리 중개하면 수수료 얼마 받는 줄 아세요? 토지입니다. 토지는 0.09 받아요. 얼마 받아요? 39, 27, 270만 원, 270만 원. 한 건 거래하면 괜찮죠?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쪽 사람들 안 괜찮은 모양이요? 이쪽은 괜찮고. 근데 이걸 갖다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한 5천이라도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때는 간단하게 이 중개하는 분한테 얼마 좀 저는 그래요. 중개하는 분한테 얼마 줘야 돼요? 270이죠. 270 알고 차라리 내가 당신한테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아니면 2,000만 원 줄 테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걸 갖다 깎아내요. 그만큼. 나중에 영수증 어쩌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제안해요. 내가 당신한테 2,000원 줄 테니까 그 이상이고 5,000원 다 깎아주라. 그럴 능력 없냐고. 그럼 이 사람이 이 땅이 안 되면 옆에 땅이라도 해온다고요. 해야지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되기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땅 살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를 주는데 돈 넣고 난 다음에 절대 방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이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공법을 들었는데 도대체 부동산 공법이 뭔가? 공법이랑 제가 지금부터 부동산 공법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서 안 돼요.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 뭐고 그리고 이게 왜 우리 시험범위 있어야 되고 모르고 난 다음에 합격은 했어요. 모르고 난 다음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할 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서울에서 중개업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아산서도 했고 세종도 했고 지금은 서울에 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자 이게 1페이지가 그 사례예요. 아산서 있던 사례니까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오늘 3시간 동안 이걸로 설명할 테니까 이 사례를 보면서 부동산 공법이 뭐라는 걸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왜 이게 시험 과목이 있겠는가 생각해보고 모르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자,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인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하지만 부동산 공법은 없어요. 부동산하고 여기 있는 공법을 결합해서 그냥 부동산 공법 그래요. 부동산이란 제가 금요일이니까 지금쯤 설명이 다 끝났어요. 부동산은 무엇을 보고 부동산 그래요? 뭐하고?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이죠.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인데 정착물의 대표 그림 우리는 건축물이죠. 정착물의 대표 그러면 건축물 그립니다. 물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토지의 종류는 우리나라 땅의 종류는 몇 가지 있는가 하면 땅의 종류는 21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미리 알고 갑시다.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면 지금 이 건물에는 1층에는 뭐가 있어요? 대리점이 있고 핸드폰 대리점 2층에는 뭐가 있고요? 학원이 있고 3층에 뭐가 있고 당구장이 있고 4층에 뭐가 있고요? 만화방이 있고 아니 이것은 지금 전국 방송이니까 지금 우리 지금 몇 명이 300명이 수업을 듣고 있고 좀 있어 보여야죠 그래도. 이런데 그러면 이 건물만 하더라도 종류가 몇 가지인가 수십 가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물 종류는 수만 가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법에서 규제하기 위해서 몇 가지로 분류하냐 그러면 크게 29가지로 분류를 하게 돼요. 땅 종류는 몇 가지냐? 이게 분류 방법에 따라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르고. 이제 오늘 제가 공법하면 내일은 이제 공시법 하겠죠. 공시법 교수님 와가지고 땅 종류는 28가지다 그러고 말해요.
거기서 이제 지, 뭐, 전, 답, 과수원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21가지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러면? 분류 방법에 따라 다르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땅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하면 21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의 합격에 실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산에 있는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충남 아산 알죠?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남자 2분이 와가지고 사무실 옵니다. 사무실 와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자 샤시 공장을 건축하겠다. 샤시 공장을 건축하려는데 괜찮은 땅을 좀 찾아요. 땅을. 괜찮은 땅을 좀 사고 싶은데 사장님 좀 찾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의뢰인이고 여러분이 이제 중개하는 소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 제가 여러분 부탁합니다. 샤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데 땅을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의뢰하게 되면 소장이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무슨 질문을 할까요? 몇 평 정도? 네, 몇 평 정도. 첫 번째 뭘 물어봅니까? 면적입니다. 이게 지금 이 면적은 무슨 면적? 지금 몇 평 정도 그 말은? 크기가 얼마예요? 크기가 무슨 크기가요? 땅 크기가. 그러니까 이 면적이 지금 땅 면적이죠. 땅. 이제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토지, 대지, 용어 2개 써요. 2개. 건축하는 땅은 대지. 건물 안 짓는 땅은 토지. 밖에 나가면 그냥 땅. 근데 시험 문제가 땅 안 나오고 토지, 대지 나오니까 그냥 우리는 건축할 거니까 대지. 그래서 대지 몇 평이 필요하다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대지는 200평 정도. 또 물어봐야 돼요. 뭐 한다고요? 건축을 한다고, 건축을. 몇 평 지을 겁니까? 이제 몇 평. 몇 평 지을 겁니까? 이게 이제 건축이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건축 면적 그런데 몇 평 지을 겁니까? 그랬더니 50평 정도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런 정보죠. 정보를 찾았어요. 두 번째 뭘 물어볼 겁니까? 네, 그렇죠. 가격이죠.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평당 80 얘기합니다. 평당 80만 원. 한 80만 원 정도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평당 80. 또 뭘 물어볼래요? 시간은, 기간. 얼마 정도 기간 줄 겁니까? 제가 여유 기간이 2달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요? 끝났나요? 이 땅을 어디서 찾아올까 물어봐야지. 네, 지역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하면 제가 있을 때 충남 아산이거든요. 아산 배방인데, 그게 배방인데, 배방 인근이면 됩니다.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더 이상 또 물어볼 게 있어요? 없어요? 더 필요한 거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한입 뭐라 하냐? 사실은 내가 이 땅 사가지고 공장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다들 희망상 어째요? 그게 땅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희망상이지 그것은. 그럼 우리는 어쩐다고? 무조건 이 동네 대한민국의 땅값이 떨어져 올라요? 100% 올라요. 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진짜 완전 저도 떨어질 수 있는 경우는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떨어지는데 뭔가 안 좋은 게 들어가면 혐오시설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선하지. 내 땅이 있는데 위에 그 뭐 철선이 딱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땅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줘요. 보상. 그렇지 않는 이상은 떨어질 땅은 없죠. 단지 빨리 오르냐 늦게 오르냐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이 땅을 갖다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저는 제일 먼저 뭐 하냐 그러면 야, 이 사람이 지금 200평을 산다. 200평 곱하기 얼마다? 80만 원이다. 28에 16 이거죠? 네. 28이 16이니까 1억 6천이네. 곱하기 0.09 하게 되면 한번 해보세요. 6954 100 아니 곱하기도 못해요 이제 6954 144만 원. 그럼 이거 중개하면 얼마 받아요? 144만 원. 곱하기 한쪽 받아요? 양쪽 받아요? 양쪽.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288만 원. 이렇게 해서 먼저 해야죠.
얼마 받는다고요? 288만 원. 근데 이걸 보고 뭐라고 우리가 양타라 하는데 양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양타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양타는 거의 힘드는데 양타를 쓰려면 뭐 해야 되는가? 전속계약. 양타를 쓰고 싶으면 전속계약을 맺어라. 전속계약은 어제 중개사법 했죠? 그 교수님이 전속중개계약의 의미를 알려줘.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땅 사겠다는 사람이 권한을 나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나한테 의뢰합니다. 그 전속중개계약이 이게 이제 법정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에 기간이 기본이 3개월이요. 3개월 동안 땅 살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전속계약을 맺어가지고 다른 중개업소 가서 계약을 체결하면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수수료 내가 받아요. 이게 전속이에요. 전속. 그 사람이 다른 중개업소 통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개인이 가서 사게 되면 그때는 나는 내가 여태까지 들어간 실비를 그 사람한테 받는 이게 전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럼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면 내 사람 사달라 그랬죠. 누구는 팔아달라 하겠죠. 무조건 전속을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전속을 주게 되면 내가 열심히 그 사람 일을 해주면 괜찮은데 내가 안 하면 3개월 동안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전속 주는 걸 별로 안 해요. 집을 팔고 싶으면 중개업소 10군데 내놓지 왜 한 군데만 내놓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말을 잘해서 날 설득을 해요. 설득해서 전속을 받아야 돼요. 전속을 어떻게 받을 거냐. 그게 나중에 관건이 돼요. 중개를 잘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딱 합격하고 내년 딱 이때쯤 되면은 내년 10월 넷째 주 시험 볼 것이고 지금 되면 11월 딱 두째 되죠. 딱 이때쯤 되면 여기에서 전속 중개계 어떻게 받는다 그런 설명을 해줘. 합격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사람이 아래서 뭐 할 거 의미 없지. 합격하면 제가 알려줘. 전속 찾는 방법.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공부 좀 다시 해야 돼. 실무교육 갖다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전속은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우리는 144만 원. 자, 지금부터 144만 원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봐야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계약서 2장 정도에다가 이름 찍고 뭐 해주고 이만큼 받으면 금액이 싸요 비싸요? 비싸다 그래요. 1,000만 원 좀 비싸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과정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비싸다 그래요. 알게 되면은 어이구 이건 돈도 아니야. 알게 되면.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자, 이 사람이 샤시 공장을 갖다가 짓는다는데 뭘 짓는다고요? 샤시 공장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손님은 저한테 샤시 공장을 짓겠다 했어요. 그럼 샤시 공장 50평이 뭔가 이 분석을 여러분은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저부위에는 샤시 공장입니다. 샤시 공장 50평은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29가지인데 29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지금 기본서가 안 나와 있는데요. 기본서 나오면 이제 건축법에서 그런 거를 쫙 해줍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건축법이라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건축법 배우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가 쫙 나와요. 이것은 건축법에서 뭐라 하냐 그러면 이 샤시 공장 50평인데 이 샤시 공장은 면적이 500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 면적이 500제곱미터인데 500제곱미터를 갖다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50평 그랬어요? 50제곱미터 그랬어요? 50평이죠. 평을 갖다가 제곱미터. 우리가 지금 이분이 50평 그래가지고 지금 손님이 50평 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50평 이렇게 써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과태료 쳐. 법에서는 평 쓰지 마라 그래요. 국제 단위가 아니니까. 무조건 우리 면적은 제곱미터로. 그럼 이거를 제곱미터로 빨리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곱하기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려면 3.3 하면 되고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려면 줄여다는 0.3025 이렇게 해줘야죠. 대충 0.3만 0.3 얼마입니까? 150. 그러면 150평이 기준이에요. 이게 공장이 샤시 공장이 150평 기준해 가지고 150평 이상이냐 150평 미만이냐 우리나라는 이 구분해요. 150평 이상이면 이거는 뭐냐? 공장이요. 공장.
150 이상 공장. 150평 미만이다 그러면 근생부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나요? 대한민국에서 점포교명택지 들어봤나요? 네. 점포교명택지 못 들어봤으면 여기 있는 사람은 원주 시민이 아니에요. 간첩이에요, 간첩.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점포교명택지 사상 최고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딥니까? 예, 원주 기업도시. 얼마 갔어요? 지금 3,000이라고. 아니, 최대가 17,000대. 예. 17,000대리요? 그것보다 좀 더 높았어요. 19,000대까지 갔어요. 예. 가장 좋은 필지가. 그러니까 그게 딱 끝나고 난 다음에 2시간 있으니까 피가 얼마 붙었어요? 2억 붙었어요, 2억. 그날 저녁에 피 2억 그러고 떴어요, 밴드에. 당첨된 사람 있냐고 해가지고. 점포교명택지가, 왜 점포교명택지는 뭐가 좋아요, 그러면? 1층은 뭡니까? 상가죠. 1층 상가. 대부분 1층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1, 2층 상가 쓰고 그 위에 주택 세주인가 아닙니까? 1층도 세주고 2층 세주고. 근데 1층은 뭐를 세주고? 상가를 세주고 그 위에는 주택을 세주고. 이번에는 경쟁률이 별로였죠. 어제 끝난 거, 어제 그제 끝난 거. 그럼 뭡니까? 주거 전용. 네, 주거 전용. 그러니까 그것은 주택만 한다고, 주택만. 뭐가 못 들어요? 상가가 못 들어요, 상가가. 상가가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건 경쟁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전망간에 또 안 돼요. 또 남았습니까? 어제 끝나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관심 없어도 전 국민들은 다 여기에다 관심 두고 있다고. 신기하게 여기 사람은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 국민은 전부 다 거기다 넣을까 말까. 제가 상담해서 벌써 몇 건 받았는데 교수님 이번에 넣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근데 보니까 경쟁률 앞전보다 영 아닌데요? 당연히 아니지. 앞전에는 점포교명이고 이번엔 주거전용이고. 점포교명 그런데 1층에 들어가는 게 보통 근린 상가죠. 근린 상가. 못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봤죠? 거기서 말하는 근생이 있고요. 근생. 근린 생활시설. 근린, 이웃하는 가까운 데 있는 생활시설. 우리 뭐 슈퍼마트 같은 것들. 이 식당도 이거 전부 다 근린 생활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샤시 공장이 150평 미만이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의 공장이 아니고 이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소 이렇게 분류한다고. 이 분류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지금 150평 이상이면 공장이다. 공장은 자 건축물 종류 몇 가지 있다고요? 19가지. 19가지에서 공장은 번호가 18번 공장. 29가지. 29가지요? 근데 이종 근생이다 그러면 이것은 29가지, 얘는 4번이에요, 4번. 이종 근생. 완전 달라진다, 이것은. 그러면 이제 저 의뢰인은 분명히 뭐라 계시죠? 샤시 공장을 진대는데 우리가 덩달아서 공장이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뭐라고? 이종근생의 제조업이래. 이종근생의 제조업.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 줄 알았으면 이제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 지금 어디까지 설명했습니까? 하면 1페이지 설명이 다 끝났어요. 1페이지. 이 프린트 1페이지. 1페이지 설명했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면 2페이지 갑니다. 2페이지. 2페이지 가게 되면 2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샤시 공장은 바닥면 합계에 따라서 두 가지 분류된다. 1번 바닥면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제조업소에 해당하고, 두 번째 바닥면 합계 500 이상이면 공장입니다. 공장. 맨 밑에가 페이지, 여기는 맨 밑에 이렇게 페이지 있어요. 페이지. 맨 밑에 있으니까 잘 보시고 2페이지 맨 위에. 따라서 매수 의뢰인이 50평 사시 공장을 건축한다고 했으니까 건축물 용도가 뭐가 아니고 공장이 아니고 이종 근생 중 제조업이다.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밑에 써놨죠. 의뢰인이 공장에서 우리도 따라서 공장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공장, 우리는 이종 근생의 제조업소. 근데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토지의 종류에서 1번 지목, 그리고 2번 용도 지역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요.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의 이 건축물 종류 몇 가지인데 29가지인데 이 샤식 공장이 뭐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면 샤식 공장이 뭐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땅 가지고 있다. 자, 갑이 땅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땅이라고 여기다 샤식 공장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자기 땅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용도 안에서는 마음대로 쓰지만 정해지지 않는 용도를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 그러면 샤식공장 50평에 건축이 가능한 땅을 찾으라고. 샤식공장 50평에 건축이 가능한 땅을 찾는데 이 땅을 찾아서 이 땅을 찾아야 하는데 이 땅 찾으라 그러면 대부분 무슨 생각하냐. 그때 제가 근무할 때 저랑 같이 근무하는 이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연세가 좀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있는 것은 그분이 저한테 수업을 2년 들었어요. 2년 듣고 그분은 천안분인데 제가 옆에 아상이 있으니까 배운다고 같이 왔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는가. 교수님 그럼 이거 공장용지 들어봤죠? 천 들어봤죠? 답 들어봤죠? 목장용지, 대지, 공장용지 이걸 보고 지목 그래요. 지목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설명해요. 그럼 공시법에서 설명한다고. 그러면 공장 그러니까 그 이사님 뭐라 하냐. 그러면 공장용지 찾아야 됩니까? 이 얘기를 바로 해요. 공장용지 찾는다. 근데 공장용지 찾는다 그러는데 공장용지는 그 지역에서 공장용지다 그러면 지목이 공장용지면 땅 가격이 비싸요. 거기는 이 사람 얼마 산다고요? 80에 사는데 공장용지는 아산에서 공장용지 그러면 200m는 없어요. 어떻게 찾겠습니까? 대부분 1년 동안 공부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거 짓는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지목으로 갑니다. 지목. 건물 짓는다. 집 지을게요. 뭐 찾아야지? 대지 찾아야지. 대지. 이 생각하는데 지목은 절대 보지 말고 지목은 이건 언제 필요해? 시험 볼 때 필요하고 시험 끝난 다음에 지목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 시험 끝난 다음에 지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종류 21가지 이거를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용도 지역이라 해요. 용도 지역. 땅의 종류는 용도 지역의 땅 종류지 지목이 땅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박스 봐봐요. 토지의 종류 해가지고 첫 번째 지목 그랬죠.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을 구분한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서 지목은 변경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요. 지금 지목이 이렇게 있지만 이런 뭡니까? 산이네 산. 산이 뭡니까? 이게 지목이 당연히 임야죠.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여기 밭이 있다. 뭡니까? 당연히 전 그러겠죠. 이게 논이 있다. 논이. 그러면 답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지가 있다. 대지에다 집 지을 수 있어요? 바로 지을 수가 있죠.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땅은 비싼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돈 안 들이고 바로 건축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다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으려면 이걸 뭐로 바꿔야 돼요? 대로 바꿔야 돼요. 대지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있기는 있는데 돈이 들어요. 돈이. 그러니까 땅 주인이 이 임야를 갖다 뭐로 바꾼다? 대로. 형질 변경해가지고 깎으면 이렇게 깎아내가지고 뭘 바꾼다고? 대 바꾸면 어쩐다고? 건축할 수가 있다 이 얘기.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 답은 건축이 안 되죠. 돈 들여서 뭐 하면 돼요? 형질 변경하면 돼요. 국가가 해주니까. 형질 변경해가지고 뭘 바꿔놓고 대로 바꾸고 건축을 하면 된다. 왜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목은 어쩐다고요? 내가 필요하면 바꾼다. 돈 주고 바꾼 돈 주고.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뭐 한다고? 공장한다고 공장용지 찾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공장용지는 80짜리가 없다는 얘기요. 그럼 뭐 찾으라고? 천답, 과수원, 임야. 싼 땅만 찾아주라고. 단지 뭐가 되는 거? 이 샤식공장 50평이 되는 땅을 찾으라. 되는 땅을. 안 되는 땅 찾지 말고. 되는 땅을 갖다가 이 땅을 뭐로 찾는다고요? 이게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 이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 싹 철가고 여기다가 나이트장 지으면 나이트 알죠? 네. 허가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내 맘이니까.
예,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무슨 지역이라고요? 여기는? 상업지역. 그 상업지역을 어떻게 알았어요? 공부 좀 하고 왔죠? 안 했습니까? 좀 했습니까? 상업지역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뭐지? 주변에 상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데가 상업지역입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는 이 공부 안 배운 거 알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단지 법에서 정확히 어떻게 해놨다는 걸 우리가 안 배웠을 뿐이야.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상업지역. 그러고 여기도 알고 있네, 상업지역. 주택이 많이 있으면 무슨 지역일까요? 주거지역이죠. 공장이 많이 있으면 공업지역이지.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역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거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지목을 찾는 것이 아니고 뭐를 보라고요? 용도 지역이 몇 가지 있다고요? 21 있는데 21가지 용도 지역 중에서 지금 차식공장 50평, 사식공장 50평이 되는 그 지역을 찾으라고. 그 지역에 있는 논이든 밭이든 산이든 괜찮다고. 깎으면 되니까 그때부터는. 근데 안 되는 지역에 있는 논, 밭, 산 찾아내면 안 된다고 그것은. 그러니까 두 번째 해야 될 게 이 부분이요. 그래서 2번, 2페이지 2번입니다. 2페이지 2번. 건축물의 용도 부류를 확인했으면 건축물이 건축이 가능한 용도적 21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적 21가지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면 부동산이 아까 토지하고 정착물이요.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면 우리 국토는 커요? 작아요? 작죠? 국토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국토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쓰면 잘 쓸 것 같지만 자기 땅은 잘 쓰지만 옆에 땅을 생각을 안 해줘요. 전체를 놓고 보면 효율적으로 이용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이런 용도로 쓰세요 해가지고 용도 지역을 분류를 해줘요. 어떻게 분류하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개발 용도로 쓸까요? 보존 용도로 쓸까요? 국가가 다 정해주는 거예요. 개발이면 무슨 개발할까요? 집 짓는 거하고 상가 짓는 거 다르잖아. 이 구분을 다 해주는데 이거를 21가지로 구분해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용도 지역을 크게 나눌 때는 크게 두 가지 나눈다 그러면 개발이냐 보존이냐 크게 두 가지 나눌 때. 그래서 개발 용도로 쓰는 지역을 국가는 뭐라 했느냐? 명칭을 도시지역이다. 명칭을 도시지역 이렇게 명칭을 붙여야죠. 그러면 보존 용도로 쓰는 지역은 뭐냐면 보존 용도로 쓰는 지역의 명칭을 세 가지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그거 말고 뭐가 있냐? 이제 나머지 비도시요. 나중에 도시, 비도시 그래요.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비도시는 뭐가 있냐 그러면 관리지역이 있고 그리고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거예요. 수업. 이거 다 해야 되니까 농림지역. 그리고 네 번째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자꾸 얘기하겠지만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 모르겠어요. 저는 공법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나중에 느끼겠지만 공법 분량이 되게 많아요. 책 나오면 책도 최고 뚱땡이에요. 공법 책이. 책도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분량이 많고 그러는데 앞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쓰고 그리고 쓰고 그리고 따라 쓰려고 하면 지워버리고 또 그리고 또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따라 쓰게 되면 그 순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월, 12월은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듣고 일단은 이 공부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껴야 돼요. 흥미를.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중개사 과정은 여러분 자격증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들이면 이 정도 알고 사면 사회생활에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이게 시험만 아니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만 아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공부예요. 시험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거 알고 살았으면 이거 알고 살았다 그러면 도움되는 거 진짜 많았어요. 늦었지만 지금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관리, 농림, 자연이 있습니다. 도시는 크게 말해서 개발이고 남들은 보존이요. 보존인데 자 도시지역은 어떻게 개발
어떻게 개발할 거니까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아까 얘기했던 거, 두 번째 상업지역, 세 번째 공업지역, 네 번째 녹지지역 이렇게 네 가지 나눠요. 이것은 주거 기능, 상업 기능, 공업 기능 위주로 주거 기능, 상업 기능, 공업 기능 위주로 개발하라요. 개발하라.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을 다 개발해 보면 인간이 숨 쉬고 살 수가 없어요. 숨 쉴 공간을 좀 놔둬야 돼요. 숨 쉴 공간을 놔두고 또 지금 우리 원주라는 지금 도시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게 원주 전체 경계다 그러면 도시 지역은 아마 이 정도 될 거라고 도시 지역은. 그러면 이거 개발됐냐? 이 정도는 지금 개발돼. 이게 시내. 나머지도 나머지도 논밭산이요. 그럼 이게 도시 지역이면 이 상태에서 인구가 더 유입이 되겠죠? 주택가가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 이만큼 주택가 써야 된다고 이렇게. 공장이 필요하면 이만큼 공장을 또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계속 지금 주상권은 계속 개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니까. 이래서 주거, 상업, 공업 그리고 녹지. 얘들은 개발. 얘는 보존하되 필요하면 얘가 개발로 자꾸 바뀌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준비는 땅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지역을 크게 다시 네 가지 분류하고 관리지역을 또 다시 관리지역을 세 가지 구분했어요. 무슨 관리라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두 번째 생산관리지역, 세 번째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구분했어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여러분들이 그전부터 부동산에서 좀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계획관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 대한민국의 좋은 땅 계획관리. 투자한다 그러면 계획관리. 이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제가 세종시에서 중개를 하는데요. 세종시 가게 되면 세종시에 기차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세종시에 있습니다. 조치원. 오창. KTX는 오창으로 가고 무궁화호 새마을호는 조치원 가요. 조치원 가게 되면 이렇게 쫙 철길 이런 거 철길이 쫙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역사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광장이 있고 광장 따라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있는데 중개사무소가 여기에 있었는데 역 앞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투자자들 전부 다 이리 오고 딱 있으면 연세 드신 분이 70 넘는 분이 쫙 옵니다. 연세 아주 맞은 드신 분이. 그러면 전국에 있는 손님들 다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따가 어차피 인사해야지. 어서 오세요.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딱 와가지고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말하면 얼른 와가지고 그분이 손을 딱 내밀어요. 나 차비 좀 줘. 이러는 거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오게 되면 이제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오면 어서 오세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또 하면 또 차비 그럴 거 아니에요. 말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제. 그럼 그분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손 꼬깃꼬깃 하다가 하나 싹 줘요, 이렇게. 손에다 딱 주면서 처음에 와서는 그때는 제가 그쪽 사장이 아니었으니까 여기 사장님 없어요? 지금 밖에 나가 없는데요? 주머니에 꼬깃꼬깃 딱 주면서 하여튼 뭐 있다니 딱 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조용하게 그분이 해보고 이거 계획관리야 이러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고 있어요? 못 알아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계획관리. 계획관리인데 80대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종이 꺼내서 그 종이에 그 땅 집어 번질 수 있다고 이거를 살짝 주면서 이거 계획관리야 이러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분이 계획관리를 어떻게 알았나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계획관리 땅이 좋다는 거 안다 지금 이런 얘기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땅 종류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얘는 종류에서 빠진 종류 쓸 때는 얘가 와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주거지역은 뭐라고요? 주택 위주로 지으라고. 1층짜리 주택하고 50층 아파트가 같이 있으면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죠. 또 구분합시다. 어울리게 해가지고 다시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 세 번째 준주거지역 세 개를 다시 또 나눠요. 그 전용 주거지역은 이건 완전 전용 주거에 전용한다. 주거에 전용. 다른 거 하지 말고 순수하게 뭐만 주택만 완전 쾌적하게 완전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자 해가지고 근데 무슨 주택 지을 건데 주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그래서 무슨 주택이냐? 첫 번째,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 이렇게 나눠요.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 그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고, 공동주택 위주의 양호한 이게 제2종 전용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다시 전용주거는 1종, 2종 두 가지 나뉘는 거예요. 두 번째, 일반 주거는 다시 세 가지요. 일반 주거는 1종, 2종, 3종. 한번 해볼까요? 전용주거 1종, 2종 구분하는 것은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그럼 여기는 주택을 세 가지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세 가지 나뉠까요? 배움을 떠나가지고. 층수로 갑니다. 층수로. 예, 층으로 간다 그러면 낮냐, 아니면 높냐, 아니면 중간층, 이거예요. 그래서 뭐래, 얘는 저층, 저층. 저층 그러면 4층이야. 얘는 중층 그래요, 중층. 중층, 15층 전후가 막 중층이라 그래요. 얘는 고층입니다, 고층. 고층, 18층 넘으면 고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중, 고 있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는, 이거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주거 기능이니까 이것은 편리한 주거 환경 그래요. 이게 나누고, 그 다음에 편리한데 저층 위주의 편리, 중층 편리, 고층 편리. 그리고 준주거지역이라면 준주거지역은 주거는 주거인데 주거에 준한다. 주거는 주거인데. 그러니까 준주거는 주된 기능은 주거지역이 돼. 주거기능 주를 하되 여기는 상업기능이 약간 가미되는 거. 그러니까 상업지역하고 붙어있는 주거지역이 그게 준주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주거기능 얘가 좀 완충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이 선 넘어가면 여기서 대부분 상업지역이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업지역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준주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땅도 되게 좀 괜찮은 땅이요. 그러면 상업지역은 다시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그리고 일반 상업 그리고 유통상업 그리고 근린상업.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나눠요. 이번 시험에 이거 시험 본 지 3주 됐는데 잘 봐요. 다음 중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용도지역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왔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어렵죠. 다음 중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용도지역은 답 몇 번입니까? 5번. 엄청 어렵잖아요. 답은 몇 번이요? 5번이지. 얘는 도시지역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게 좀 다 세봐요. 세보면 주거지역이 다 6개거든요. 4개거든요. 3개, 3개, 16개죠. 이게 3개거든요. 19개죠. 2개거든요. 21. 이래서 우리나라 땅 종류 몇 개라고? 21. 이게 우리나라 땅 종류. 전답과수의 땅 종류가 아니에요. 이게 땅 종류. 그러니까 전답과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내 돈 들이면 바꾸면 된다고. 근데 이거는 내 돈 들이고 바뀌냐? 절대 못 바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원주시장이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강원도지사는 그래도 좀 급이 좀 높지 않습니까? 예, 도지사는 바꿀 수가 있어요. 도지사는 바꾼다고. 이거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바꿔요. 원주시장은 못 바꿔요. 성남시장은 바꿔요, 거기는. 여주시장은 못 바꿔요. 예. 옆에 이천시장은 못 바꿔요. 용인시장은 바꿔요. 차이점은. 네, 그겁니다. 그거. 인구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여기는 50만 미만이니까 용인시장한테 권한 안 줘. 그것은 강원도지사가. 근데 지금 여기 원주는 강원도지사가 용인은 이미 용인 지금 80만 넘었을걸 용인은? 응. 많죠. 용인 벌써 구가 3개 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런 데를 보고 나중에 하면 그런 데를 우리 대도시 시장은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지금 21가지 있다라는 거 알고 그래서 잠시 쉬고 계속 합시다. 이거 지우면 안 됩니다.